자,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내가 제위한 시대에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상황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는 모두 김종석. 결정적 힌트 뭐? 김종석. 상황이 누구야? 단종이지. 그래서 김종서가 뭐 한다 그랬어요? 황표정사, 그죠? 노란 점 찍어서 하는 거 영화에도 나왔고,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궁극성을 아울러 모두 처리하면 조종의 옛제들을 모두 복구한다. 그래서 6조가 전부 다 담당하고 짓게 한다. 이게 뭐야? 6조 직계제를 부활하는 거지. 누구야? 세조. 세조입니다.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한 거 맞네. 직전법 실시한 것도 맞네. 세조 맞죠? 근데 1466년 세조가 직전법 했지만 별로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랬지. 1470년 임금은 성종일 때. 하지만 성종은 수렴청정 받고 있을 때. 그때 뭐 한다 그랬어? 관수, 관급제. 기억날 겁니다. 이 시해의 난을 진압한 후 전국에 유양소를 폐지하였다. 맞아요? 그렇죠. 도첩제를 폐지하여 승려의 출가를 일체 금지하였다. 누구? 성종. 도첩제는 뭐? 승려 허가제. 도첩제 실시하는 것도 불교 탄압인데 도첩제 폐지는 불교 완전 말살 정책이라고 했잖아. 왜 그래? 성종 때 누가 많이 진출한다? 사림이 대거 진출한다 그랬잖아. 자, 김종직이라는 사림이 세조 때 과거에 합격한 건 맞지만 본격적인 활약을 언제 한다 그랬어? 성종 때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의 문인들, 제자들이 대거 진출하죠. 어디로 진출한다? 3사, 언관직. 특히 어디? 홍문관. 홍문관이 왜 많이 진출한다? 홍문관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임금과 함께 뭐 한다? 학문연구와 토론한 뭐야?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한때 홍문관 관리의 82%쯤이 사림이었어. 이래서 어떻게 한다? 사림들은 자,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과 종교를 인정한다, 배척한다? 배척하지. 온리 성리학만. 그러니까 어때요? 불교를 완전히 뭐 하고 싶은 거야? 말살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요? 도첩제 폐지. 성종입니다. 4번이고요. 12번. 이 정도 한자 읽을 수 있겠지. 원서, 산도 이런 바보 되는 거 아시죠? 도산서원이야. 원래 한자는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도산서원입니다. 도산서원. 서원이죠. 자, 국가로부터 편액과 서책을 하사받았다. 이걸 뭐라고 하죠? 사액서원이라고 하죠. 사액서원의 시작은 뭐죠? 소수서원이죠. 서원의 시작은 뭐죠? 백운동 서원이죠. 그 백운동 서원이 뭐가 된 거야? 소수서원이 된 거 아닙니까? 고울의 크기에 따라 학생 자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건 뭐지? 부, 목, 군, 현, 고울의 크기에 따라 90명에서 많게는 적게는 30명까지 학생 자원의 차이가 있다. 뭐? 향교.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결합된 형태. 가람은 뭐야? 가람 뭐? 절. 그 다음에 주택 배치 양식 결합된 형태. 맞죠? 향음주례를 지내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가을입니다. 가을. 봄은 지우세요. 겨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력 10월이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좀 애매하죠. 음력 10월이면 11월 아닙니까? 11월이면 보통 가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12월, 1월, 2월이 겨울이잖아. 3, 4, 5월이 봄인 거고. 지금 봄인데 막 우박 막 눈이 막 쌓였어. 내가 아까 막 들어올 때 내가 눈사람 들어온 줄 알았잖아. 그래서 하여튼 뭐 가을이라고 표현하든 겨울이라고 표현하든 상관없는데 가을에 향음주례 한다. 음주, 향음주례야. 주빈을 모시는 거야. 주빈. 그 고을에서 아주 훌륭한 선비, 이름난 학자 주빈으로 모시고 그 고을의 선비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제 술 교환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예의도 익히고 얼굴도 익히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자, 가나 사이에 볼 수 있던 모습을 옳은 것을 보자. 자, 새 것을 참작하고 옛 것을 기준으로 삼가 문물 제도를 갖고 왔다. 8월 16일 천지 신과 종묘사제 구하여 광무라는 연호. 자, 1897년이죠. 광무라는 연호가 먼저 쓰이고요. 8월 달에. 그리고 10월 12일 날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즉위식 어디서 하죠? 환구단. 그죠? 환구단 또는 뭐야? 원구단. 1897년입니다. 통감과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하을의사를 낭독하였다. 애국가 연주가 끝나 총대신 손을 모아 머리로 들어 만삼창하고 무명 일제히 소리지며 즉위식이 끝났. 뭔 소리야? 자, 즉위식을 하는데, 자 봐봐. 즉위식을 하는데 통감과 통감이 참여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통감부가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이제 통감 누구겠어? 이태리 후보이겠지.
그럼 통감부가 설치된 게 언제죠? 을사늑약을 계기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고 1906년 2월 달에 통감부가 설치되는 거거든. 그러면 통감부가 있는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즉위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누가 잘렸다는 얘기야?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누가 즉위하는 거라고요? 순종의 즉위식이죠. 그럼 이게 언제라고? 1907년 있었던 일이잖아. 그래서 1897년과 1907년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유경고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자, 유경고원은 언제죠? 유경고원은 1886년에 만들어지고 1894년에 제정난으로 문을 닫아요. 이것도 익혀두셔야 됩니다. 유경고원은 특징이 뭐야? 좌원과 우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반, 2반이야. 좌원은 뭐라고요? 현직관료. 우원은 뭐야? 예비관료. 예비관료인데 아주 양반집 자제들 중에서 어린 학생들, 젊은 신진 관료들, 이런 사람들 했고요. 자,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헐버트. 자, 길치, 길모, 지하실을 좋아하는 벙커, 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이었다라는 것도 알면 더 좋고. 영어 몰입 교육을 했죠, 그죠? 네. 원각사는 1908년에 만들어지고 1909년까지 신극 공연합니다. 1908년에서 1909년,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경부선 철도공사에 동원되는 노동자. 자, 경부선은 1905년에 개통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경부철도부설권 1898년 일본이 가져가잖아요. 만구우편연합 배웁니다. 만구우편연합은 언제냐면 1900년. 만구우편연합이 1900년이고 1900년이 만구우편연합도 있고 또 하나는 문관들의 복장이 이제 서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도 1900년 요 무렵입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4번입니다. 14번. 다음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는 심의 본체이다. 심은 자연히 지를 모이게 하고 아버지를 보면 자연히 효를 안다. 형을 보면 자연히 죄를 알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연히 측은함한다. 무슨 말이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경험하기 이전부터 뭐라고? 선험적 지식이 있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지라고 하잖아요. 양지. 그 양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치, 양지. 이걸 강조하잖아. 이게 무슨 학이라고요? 양명. 그래서 양명학은 자, 성리학과 차이점이 있다 그랬지. 성리학은 뭐라고요? 선지 후행이야. 먼저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은 뭘 강조하냐? 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반면에 양명학은 뭐라고요? 지보다 뭐가 중요하다? 행. 안다선 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니까 행을 훨씬 더 강조. 지행, 합일에 뭘 강조한다? 실천. 행을 강조하니까 뭐라고요? 실천. 중요한 거. 이 실천의 주체를 누구로 본다 그랬어? 일반민으로 본다고. 실천의 주체를 양반이 아니라 일반민으로 본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개혁적인 사상이잖아.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죠? 왕수인, 왕양명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몇 세기 들어오죠? 16세기 들어오죠. 그러나 이황 선생님께서 한다고요. 왕수인이 쓴 게 뭐라고? 전습록이잖아. 이 전습록은 뭐라고? 쓰레기다. 그래서 전습록 변이지. 전습록은 똥이다. 그래서 배척하면서 어때요? 몰래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자,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누구야? 하곡 정제두 선생에서 원래 안살사는 하곡이 정제두가 강화도로 가면서 이제 강화 학파를 형성한다. 한 집안의 학문의 형태, 뭐 가학의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제두가 쓴 책이 뭐야? 존, 언, 만물, 일체설 이런 책도 알아야 되고요. 제자들 이광사 기억나죠? 뭐 잘한다? 글씨 잘 쓴다. 동국진체 또는 뭐야? 원교철하고 그 아들이 누구야? 이긍익씨 뭐 연려실 기술 기사 본말체. 조선 중종 때 우리나라 전래됐다. 맞죠? 도덕실천의 주체는 양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민입니다. 강화학파라 불리는 학자들의 연구된 거 맞고요. 10세기 후반 일부 소론학자들에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소론이잖아. 노론 아니고 뭐다? 소론이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 또 나올 겁니다. 뒤에 다음에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자, 자료의 내용이 발표된 시기에 추진된 개혁으로 옳은 것은 종래 의정부를 내 각으로 개칭하고 8개 아문을 7부 8도의 가명과 각부의 유수부를 폐지하고
23부제로 개편한다. 자, 질문. 유수부제를 완성한 거 언제? 4개의 유수부 완성한 거 언제? 정조라 그랬잖아. 정조. 그죠? 개성의 유수부가 있었고 원래. 그 다음 뭐라고요? 인조 때 어디? 강화도 유수부 설치했고. 기억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제? 정조가 수원과 뭐야? 광주까지 유수부를 완성하면서 4개의 유수부 체제가 완성된다. 나올 땐 기억나죠? 이거 정조 때 완성되는 겁니다. 기출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순서 없는 문제로 외워야 돼. 또 유수부를 폐지하고 23부제. 종래 부목군 행정구역 모두 337개의 군으로 개편한다. 이게 뭐라고요? 2차 가보개혁입니다. 8아무는 7부로. 그죠? 그 다음에 8도가 23부제라고. 그래서 주로 부로 끝나면 뭐라고요? 2차 가보개혁인 경우가 많습니다. 팁이죠. 지방관의 군사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지방관은 무슨 권만 가지게 되었다? 행정권만 가지게 되었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무슨 권 독립이다? 사법권 독립이다. 다르게 말해서 이제 법관 양성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판사라는 직업이 생겨나서 재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적이잖아요. 권한이 집중된 게 아니라 분산되니까 근대적인 개혁인 거 맞죠? 양전을 실시하고 지계 발급 사업 뭐야? 광무개혁입니다. 자, 1898년에 뭐가 만들어져? 양지 아문이 만들어지고 1901년에는 지계 아문이야. 다시 써두세요. 1898년에 양지 아문이 만들어지고 1901년에 지계 아문이 만들어져. 그랬다가 그러면 양지 아문에서 뭐 할까? 양지 아문은 당연히 무슨 사업을 담당한다? 양전 사업을 담당하고 그 양전을 토대로 해서 뭐 한다고요? 얘는 뭐 발급한다? 지계를 발급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1902년에 양지 아문이 지계 아문이 뭐 된다? 흡수됩니다. 양지 아문이 지계 아문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양지 아문이 지계 아문에 흡수됩니다. 광무개혁이고요. 전체적으로 3번 은본위 제도를 채택하여 조세 급납제. 이건 뭐야? 1차 가보개혁입니다. 제3차 김홍집 내각에서 아니죠. 2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3차 김홍집 내각은 친러 내각이죠. 무슨 간섭 이후에? 삼국 간섭 이후에. 맞죠? 헛갈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봅니다. 16번의 기억은 준론이잖아. 누구야? 정조. 니은은 완론이니까 누구야? 영조. 그럼 정조, 영조 비교하는 문제는 뭐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 자, 기억 고금도 수입선을 편찬하여 학문정책 기초로 해야 돼. 뭐가 틀렸어? 편찬이 틀렸어. 뭐라고 돼? 수입한 거지. 고금도 수입선 어디야? 청나라 거잖아요. 정조가 뭐 했다고요? 수입을 했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기억 대유둔전이라는 국영농장 시범에 설치했다. 맞죠? 국영농장도 설치하고 뭐라고요? 예, 시범농장 만들죠. 그리고 저수 지는 것도 만들죠. 익혀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니은 이조전량 후임자 추구를 완전 폐지한. 완전 폐지한 건 누구야? 정조죠. 이괄의 난을 진압하여 노를 중요했다. 이괄의 난은 인조 때잖아. 1624년에. 정답은 2번이죠. 17번. 자, 봅시다. 이게 누굴까요? 홍범도요. 1868년생이고요. 자, 의병대 만들었고 유인석 의병부. 자, 유인석이 누구야? 기억 안 나? 유인석과 이송. 무슨 의병? 을미의병. 유인석 의병에 참여했다. 을미의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단발령에 반대하면 이렇게 맞죠? 그랬다가 1907년 함경도 삼수갑산 의도로 본격적인 의병활동. 누구 모아서? 포수대 끌어 모아서. 평민의병 활동. 맞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해서 국외로 권업회 알아야 돼. 권업회 어디 있었어? 연해주. 그렇지. 연해주. 성명회 1910년. 1911년 권업회. 권업회 중심으로 1914년에 뭐가 만들어져? 대한광복군 정부. 정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희.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이상설이 1917년에 죽자 이제 이동희가 이 동네 중심인물이 돼서 1918년 한인 사회당도 만들고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가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개편돼서 1919년 3월달에 뭐야? 대한국민의회라는 뭐야?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익혀두셔야 되겠죠. 권업회 사찰부장이 되었다. 절 담당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또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어. 대한독립군이야. 국내 진입작전 언제야? 1920년 6월달에 뭐? 봉오동 전투잖아.
이후 대한독립군단은 총재가 누구야? 서일. 그지? 뭐 이후에? 간도 참변 이후에 대한독립군단 4,000명이 서일을 총재로 어디에 모여? 밀산에 모인다 그랬잖아. 밀산에서 어떻게 한다? 다시 어디로 갔다? 자유시 참변. 하지만 홍범도는 어때? 자유시 참변에 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사망합니다. 기억, 단발령의 반대 의병 맞고, 니은 평민의정 맞고, 디귿, 예리지역 맞죠? 리을, 만주에서 한중연합군의 활동. 자, 만주에서 한중연합군 언제? 1931년 무슨 사변 계기로?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이걸 계기로 만다 한중연합작전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게 두 군데야. 어디야? 남만주가 있고 어디야? 북만주가 있어. 자, 남만주에서는 누구야? 조선 혁명군이지. 누구라고? 중국에 누구랑 손잡고? 의용군과 손잡고. 여기를 말하고요. 한국 독립군이지. 한국 독립군은 중국에 누구랑 손잡고? 호로군과 손잡고. 자, 여기서 승리한 전투 뭐야?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정, 동경성, 경박호 전투. 여기는 뭐야? 흥경성, 영릉가 전투. 여기서 승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 만주를 일본이 다 차지하니까 얘들은 탄압이 심해지고 점점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양세봉은 어떻게 한다? 암살되고. 여기는 누구라고요? 지청천이잖아. 세력이 점점 위축되죠. 양세봉 암살되고 얘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쪽 계열은 어떻게 한다? 지청천이 데리고 어디로 간다? 임시정부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은 텅 비게 된다라고 했죠. 그 텅 빈 지역 만주 지역을 무슨 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이.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그 중에 일부가 국내 진공작전한 게 1937년 6월 달에 보천보 전투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막 랩처럼 내질러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또 반복하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8번 갑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이게 무슨 령입니까? 회사령입니다. 뭘 범하라? 허가제잖아. 신고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허가제. 1910년 12월이야. 자, 외워야 돼. 1910년 12월. 1910년이야. 1910년 12월이고요. 1920년 3월 달에 이제 신고제로 바뀝니다. 몇 년대? 10년대. 총독부가 조선영화령 공포. 외웁니다. 총독부가 조선영화령 공포에서 영화까지 뭐 하겠다? 통제하겠다. 1940년. 이광수가 근대소설 무정 발표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도 배우잖아. 1917년. 1917년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 치안유지법 1925년. 최남선 회계 소년에게 1908년. 그러니까 몇 년대를 골라야 돼? 1910년대에 골라야 되니까 몇 번? 2번. 자, 해외에서 소년에게 1908년 익혀두세요. 1908년이면 해외에서 소년에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1908년에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19번. 자, 이제 현대사입니다. 적절한 거. 연합군 간의 협의에서 독일과 한국은 분할 점령되었다. 애당초 주요 연합군은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 수립하기를 결정하였다. 어디서 결정했어? 한반도에서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기를 결정한 건 1945년 12월 달 모스크바 3상회에서 결정한 거 맞잖아요. 그지? 임시민주정부 수립하자. 또 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하자. 아무리 길어도 5년 이내에 뭐야? 신탁 통치하자. 2주 이내에 사령부끼리 뭐야? 회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소양국 이를 실행하기 공식적 협의에 들어갔다. 그 공식적 협의가 뭐야? 미소공동위원회지. 기억은 모스크바 3상회 결정 거 맞죠? 니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구성에 계기가 됐다. 말이 안 되지. 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언제 만들어? 건주는 1945년 8월 15일 날. 아우, 다시. 우리 소희 표정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1944년 8월 달에)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지.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랬다가 해방이 되는 바로 그날 1945년 8월 15일 날 이름을 뭐로 바꿔? 건국준비위원회 뭐야? 건준을 바꾼다라고 했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좌우 합작이었다라고 했던 기억나죠? 그런데 요 사이에 누가 이탈한다 그랬어? 안재홍 같은 우익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탈한다라고 했잖아. 안재홍 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뭘 지지하겠다? 임정 지지를 선언하면서 우익 이탈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9월 6일 날 뭘 선포했다고요?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뭐라고요? 인공을 선포합니다. 인공을 선언했다고. 아무래도 왜냐하면 9월 8일 날 미군이 진주하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보다는 뭐라고요? 공화국 형태, 정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미군과 협상할 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에서 이걸 선언했지만 미군 정의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그랬잖아. 특히 인공 주석으로 누굴 추대했다 그랬어? 이승만을 추대하는 엽기적인 상태를 보여주지.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추대한 줄도 받은 줄도 몰랐고 이승만 귀국한 다음에 추대된 걸 알고 어때요? 취임을 거부했거든요.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자,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된 건 언제입니까? 1948년 2월 달입니다. 어디야? UN 소총회의지요. 근데 미소공동위원회는요. 46년 3월부터 5월까지 1차, 47년 5월부터 10월까지가 2차잖아.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4번 기억, 니은 조선인민공화국 선포되는 배경이 됐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인공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인공선언은 이미 석 달 전에 한 거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순서적으로 정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20번 봅니다. 현대사 순서. 현대사 문제는 이렇게 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요 사건은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됩니다.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 언제? 1977. 1977이야. 잘했어. 소희가 경제 쪽으로 되게 밝아. 돈을 좋아하니까 이런 건 잘한단 말이야. 잘했어.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1970. 생존권 투쟁 외쳐 YH 여성 노동자. YH 무역 여성 노동자. 우리 학원에 자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YH 무역 여성 노동자. 하지마. 안 돼. 뒤통수만 비춰. 안 돼. 하지마. 자, 오늘 YH 무역 노동자라고 막 얘기했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 볼 줄이야. 자, 몇 년이라고? 1979년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무슨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까? 박정희 정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 YH 무역 사건. 그 다음 뭐라고요? 김영삼, 제명 순서대로. 그 다음 뭐라고요? 부마 항쟁. 다시 2차 석유 파동이 딱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닥치는 거고요. YH 무역 사건. 그 다음 뭐라고요? 김영삼 국회에서 제명하고 부마 항쟁. 그 다음 뭐 12.6. 그 다음 뭐라고요? 12.12 쿠데타. 이것도 순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전환기는 항상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이른바 3조 호황. 뭐야? 1986부터 88까지. 3조는 뭐야? 저 유가, 저 달러, 저 금리. 다시 저 유가 1배럴당 28달러에서 14달러로 유가가 절반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 수입하던 우리나라가 어때요?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금리 마찬가지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활동하기 좋아졌고 또 하나 뭐라 했어? 저 달러. 이건 이제 경나죠. 누구랑 경쟁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경제 괴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환율을 강제 조작하는 게 이제 뉴욕 플라자 호텔에 있어서 플라자 합의라고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그랬잖아. 그럼 일본이 수출하기 어려워지면 그 틈을 타서 누가 수출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한다. 그래서 저 달러도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미국이 누굴 견제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어부지리로 누가 좋아졌다고요? 우리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봐봐. 세상이 그런 거잖아. 기회와 실력이라고 하잖아. 기회는 항상 온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가직도 오고 지방직도 오고 기회는 항상 온다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으면 실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때 만약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어때요? 일본만 혼나고 미국한테 혼나고 일본만 피해고 말았겠지.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빈틈을 딱 비집고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87년에 이것만 갖고 안 돼.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 6월 항쟁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 수천 건의 노동쟁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노동조합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 노동조합이 뭘 요구할까요? 임금 인상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 임금이 많이 올랐어. 뭐가 중요한 거야? 그럼 기업이 망한 게 아니야. 경제가 엄청 좋았다니까. 왜? 노동자들이 뭐가 생긴 거야? 구매력이 생긴 거 아니야. 구매력이 생긴 것 때문에 훨씬 더 어때요? 많이 소비를 하겠지.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때요? 덩달아 잘 되는 거지. 근데 기업들은 어때? 항상 그러면 안 된다고. 노동자들 월급을 줄여야 된다고 막 개소리 하잖아. 항상 그렇게 쥐어짜고 마르수건 쥐어짜고 뭐라 그랬어?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위에서 물을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
그걸 뭐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나요? 낙수 효과라고 하는데, 아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발등에 물을 부어야지. 머리부터 부으래. 그러면 언젠가는 물이 떨어져서 불을 끌까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해? 그걸 완전 바꾼 거지. 그걸 바꿔서 뭐라는 거야?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노동자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경제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 당연히. 하지만 큰 틀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도 시급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슬쩍 사심을 담아서 한번 소득주도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학원도 시급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 부분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예. 그래서 순서가 니은, 기억, 디귿, 리을 3번. 혹시 다 맞으신 분 계세요?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합시다.